안녕하세요. 베이시소프트 홍성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에서 3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DEM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텍스트 캡처에서 3D 모델 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순 3D 모델을 활용하여 절토, 성토령과 같은 최적을 계산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건물, 나무와 같은 인공 또는 자연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최적 계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장애물이 있는 지역이라면 최적 계산 시 필요 없는 건물이나 나무까지 최적이 계산되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자 컨텍스트 캡처에서 제작된 3차원 모델을 활용하여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에 입력 후 건물 또는 나무와 같은 인공 또는 자연 지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처럼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를 활용한 DEM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DEM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DSM과 DEM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DSM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지형, 또 건물과 같은 인공지물, 또 나무와 같은 자연지물을 포함한 모든 높이값을 포함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형, 인공지물, 자연지물을 포함한 높이값, 이러한 자료를 DSM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DEM, 다른 말로 DTM이라고 하는 자료는 인공지물이나 자연지물을 제외한 지형에 대한 높이만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컨텍스트 캡처에서 제작된 3차원 모델을 활용해서 최적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대해서 최적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수 지형에 대한 최적만 계산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최적을 계산하고 보면 나무와 같이 불필요한 영역이 최적에 계산되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최적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나무 또는 인공지물 또는 다른 뭐 이런 전봇대나 아니면 석탑 같은 이런 구조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순수 지형만 남겨서 최적을 계산함으로써 정확한 최적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다라는 장비에서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드론의 RGB 사진에 의해서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도 물론 라이다라는 장비를 달아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다라는 장비는 빔을 쏴서 직접적으로 맞고 돌아오는 파장값에 의해서 포인트를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퍼스트 리턴, 그다음에 세컨드 리턴, 서드 리턴, 라스트 리턴 이런 식으로 동일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개의 리턴 값을 갖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리턴 값에 의한 색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일 지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개의 리턴 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식생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나뭇잎에 맞고 반사값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지면에 맞고 반사값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식생과 같은 물체를 또 투과해서 이런 라이다는 식생과 같은 물체를 투과를 해서 지면에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추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지면과 같은 DEM을 제작할 때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드론의 사진에 의해서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드론에서 촬영된 사진을 처리하는 중에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는 뭐 여러 개의 리턴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리턴 값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조금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드론 사진에 의해서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장점은 한 번의 드론 촬영으로 RGB 사진을 추출하고 이 사진을 가지고 고품질 3차원 모델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포인트 클라우드를 또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지금부터 컨텍스트 캡처에서 제작된 3MX 포맷의 3D 모델을 사용하여 DEM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DEM을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 드론 사진을 활용하여 3D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드론 사진을 활용하여 3D 모델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시고자 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MX 포맷의 3D 모델을 3SM 포맷으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요. 변환 방법은 컨텍스트 캡처 창 상단에 툴스의 Convert 3MX to Scalable Mesh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인풋 파일에는 3MX 파일 아까 보셨던 그 리얼리티 모델링 있죠. 리얼리티 모델. 그 모델에 3MX 파일을 입력하여 주고 그리고 익스포트 되는 아웃풋 파일에는 3SM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확인 후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되는 모델의 좌표계를 설정한 후 컨버트를 눌러 3SM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변환이 완료되면 3SM 변환이 완료되었다면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를 열어 DEM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 창이 열리면 New 파일을 클릭하여 먼저 DGN 파일을 생성을 해 줍니다. 자, DGN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하시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저는 DEM edit라는 이름으로 DGN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어태치 그룹의 리얼리티 메쉬 어태치먼트에서 이전 변환 저장하였던 3SM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어태치 리얼리티 메쉬 창이 열리면 3SM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죠. 자, 모델이 불러지면 전체 보기를 눌러 정상적으로 가시화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할 거고요. 확인해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파일이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무와 같은 식생 또 기타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이 리얼리티 모델을 활용해서 DEM을 추출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탑뷰 형태로 시점을 바꾸고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DSM 형식의 3D 모델을 지형 정보만 포함된 DEM 형태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바꾸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서는 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이라는 툴을 선택하여 인공 및 자연 지물을 제거하여 주면 되는데요.
largest infrastructure size라는 곳에는 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 모델, 리얼리티 모델 안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의 가로 사이즈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terrain vari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은 숫자가 낮으면 좀 많이 필터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값이 높으면 비교적 자세하게 검수를 한 이후에 필터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형을 클릭하게 되면 DEM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DEM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in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M이라고 하는 Scalable Terrain 모델 파일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POD라고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STM 데이터는 메쉬 형태를 띠고 있고, POD 파일은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출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추출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막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리얼리티 메쉬도 띄어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떠 있고, STM 데이터, 그러니까 3D 메쉬 데이터도 지금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제어 창과 스케일러블 터레인 모델 제어 창을 먼저 열어주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일단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메쉬 모델도 일단 꺼주고요. 그 다음에 순수 추출된 DEM 형태죠. DEM이 어떻게 추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것도 다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리얼리티 모델에 있었던 나무도 비교적 깔끔하게 제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건물이 있었던 곳도 제거되기 전에 리얼리티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깔끔하게 제거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만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제작할 때는 자동으로 추출이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도 좀 약간 높이가 있는 농작물이 있었던 지역인데, 다른 지역의 농작물은 깔끔하게 제거된 반면 해당 지역의 농작물은 좀 그룹 형태로 띄고 있다 보니까 농작물이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통로 암거 입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도로 부분은 지형으로 남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암거 밑부분에, 통로 암거 밑부분에 터널이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 좀 깎여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자동 처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부분은 유관 검사 후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정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STM 파일을 끄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수풀 지역과 그리고 통로 암거 위에 도로 부분이 깨져나간 부분, 그 두 개 부분을 수정 한번 해볼 건데,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열어준 상태에서 좀 잘 보이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항목에 의하여 나타나게끔 지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좀 화면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힐 쉐이드 모드로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붉은색 영역이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노란색 영역이
create라고 하는 불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제외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농작물 지역을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지역을 탑뷰 형태로 바꾸고 한번 살펴보면 붉은색 영역으로 표기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농작물이 지금 그라운드로 잘못 분류된 형태죠.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단면 보기를 설정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퀵 섹션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단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2번 뷰 창에 단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화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메인 작업창이 이제 2번 작업창이 될 거라서 좀 2번 작업창이 좀 원활하게 좀 렌더링이 되도록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창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2번 창에서도 STM 파일이라고 하는 스케일러블 터레인 모델은 지금 방금 껐습니다. 그래서 2번 창도 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번 창과 동일하게 설정을 지금 했고요. 자, 설정이 된 이후에 한번 살펴보면 포인트 상단에 빨간색 포인트들은 사실은 식물이죠. 농작물일 텐데 그라운드로 잘못 분류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그라운드가 아닌 지역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퀵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면을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진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전진 후진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도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이동하면서도 섹션을 이동하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단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섹션의 두께가 지금 4.9m 정도로 돼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리를 한 4m 정도로 지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꿨더니 이동하는 간격이 4m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빈틈없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정하는 것은 에디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소스에 그라운드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을 크리에이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라운드가 크리에이트로 변하게 되는 그라운드에 있던 포인트 클라우드가 크리에이트로 변하는 변경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에 보면 뭐 몇 개 이렇게 선택하는 툴이 있는데 저는 사각형 툴을 먼저 선택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빨간색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움직여 보면 모두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크리에이트로 변경되어야 하는 그라운드 포인트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자유 선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한 이후에 움직여 보면 정상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 최종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지금 농작물 지역은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된 경우고요. 자, 다음은 아까 통로암거 상단 부분이죠. 통로암거 상단에 밑에 터널이 있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깨져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또한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퀵 섹션을 클릭을 해서 단면을 설정해야 되겠죠. 자, 단면을 이만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단면을 확대해 보면 지금 화면이 좀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다 안 들어오는데 화면이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좀 잘 보이시죠? 자, 사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지금 도로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원래는 표기가 돼야 되겠죠. 그라운드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소스를 크리에이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을 그라운드로 바꿔주시면 크리에이트로 선택된 포인트들이 그라운드로 변경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크리에이트로 변경된 포인트들이 그라운드로 모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좀 앞뒤로 좀 넓게 확인을 하면서 포인트들이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해당 지역도 포인트를 그라운드로 바꿔주고 또 뒤쪽 부분도 크리에이트로 선택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라운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라운드라는 게 이중으로 잡히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트로 됐던 곳을 그라운드로 바꾸고 나니 터널 하단 부분, 터널 안쪽에 있는 부분이 지면으로 잡혔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크리에이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면이 이중으로 잡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지역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복으로 될 수 있는 이중으로 잡힐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거를 해서 모든 면이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면 이 수정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라운드 포인트 클라우드만 내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포맷은 POD 파일로 선택을 했지만, 자, 클래시피케이션 필터에는 원 클래스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는 그라운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지정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정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제가 다른 에디터를 하나 더 열어서 수정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열었으니까 당연히 DGN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그라운드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올 거라서 ground.dgn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어태치 그룹에 포인트 클라우드 옵션 창을 열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라운드만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전체 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하게 되고요. 자, 탑뷰로 불렀더니 아까 수정됐던 부분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좀 지워지거나 아니면 추가되거나 한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포인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익스트랙션을 눌러서 아까 보셨던 스케일러블 터레인 모델 형태로 바꿔서 최종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생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는 끄고 스케일러블 메쉬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지역은 아까 농작물이 볼록 튀어나와 있던 그 지역인데 그라운드 포인트를 수정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불러서 재생산을 했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까 튀어났던 부분들이 모두 제거가 돼서 깔끔하게 제거된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로 안거 상단 부분이 많이 깎여 나가서 좀 다르게 이상하게 보였죠. DM 형태가. 그래서 해당 지역도 수정이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깔끔하게 다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리얼리티 모델을 활용해서 DEM을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는 메쉬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레스터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Extract Raster Grid라는 버튼을 눌러서 레스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dn 값을 가지고 있는 레스터 형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포맷은 뭐 geotiff 같은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Extract Raster Grid를 선택하고 내보낼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저장되어지는 포맷과 픽셀 타입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픽셀 타입은 항상 32비트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장되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레스터 형태의 DM 자료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자료를 다른 소프트에서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까 수정했던 그 지역들이 정상적으로 다 수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업로드 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는 레스터 형태의 최종 3차원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뭐 3차원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정이 완료된 DM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절토 송토량 계산이나 최적 계산을 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캡처 에디터를 활용하여 DEM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